너네들도 졸업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되게 먼 거 같지? 아니, 총알같이 지나갑니다. 인생이란 원래 그래. 104페이지. 104페이지 봅니다. 그 뭐지? 됐어. 그런 또 구질구질한 얘기는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명사는요, 좀 빨리 설명할게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닥 많은 걸 나오진 않아요. 자, 물론 책에 있는 것도 있지만, 책 잠깐 덮어볼래? 미안. 책 다시 덮고 노트 펴세요. 노트를 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한데 요건 좀 중요하니까. 자, 우리말에 쓰세요. 나는 시계를 잃어버렸다. 잘 뭐예요? 나는 시계를 잃어버렸다. 써봐. 요거를 영작해주세요. 나는 시계를 잃어버렸다. 봅니다. 나는 시계를 잃어버렸다. 요거 어디 갔어? 영작 어떻게 합니까? 자, 영작을 할 때는 항상 첫 단어 밑줄, 그죠? 그리고 맨 끝 단어 밑줄, 이렇게 밑줄 그으라고 했죠. 맞지?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은는 이가는 죽여버리라고 그랬죠. 왜? 저거를 비동사로 쓰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나가 영어로 뭐예요? 나는 I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다 했죠.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는 요거는 사실은 have lost라고 쓰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냥 lost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시계는 시계인데, 자, 시계를 어떻게? my watch라고 쓰는 게 가장 좋겠죠. 이렇게. I have lost my watch인데 I lost my watch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나는 그것을 찾을 수 없다. 자, 요거 위에 있는 내용하고 연계해서 나는 그것을 찾을 수 없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하일이 글씨 크게 쓴다. 자, 보자. 영작도 나름 좀 법칙이 있죠. 봅니다. 나는 그것을 찾을 수 없다. 여기에 나는의 밑줄 치고 찾을 수 없다라는 말은 이거는 뭐예요? 찾다라는 동사와 할 수 있다라는 조동사와 그리고 그 할 수 있다를 부정시키는 not이 결합이 된 거죠. 맞나요?
그러면 나가 영어로 뭡니까? 나는 I입니다. I고 찾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can't죠. can't find 이렇게 쓰는 거죠. 맞죠? 그것 뭐예요? 그것. 이 그것은 it이죠. it. 맞나요? 이 it은 뭐다? 앞에 내가 잃어버린 그 시계 이게 it 맞습니까? 그 it입니다. 이거는 내 시계라는 게 분명하죠. 즉 앞에 나왔던 그 시계와 100% 동일한 시계가 맞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또 왔구만, 왔어. 자, 갑니다. 한번 보자. 오케이, 잘했습니다. 나는 시계를 하나 사야겠다. 그쵸? 이거 어떻게 영작합니까? I should 해도 됩니다. I buy a watch 이렇게 나오죠. 맞나요? 자, 봅니다. 이거 찾을 수 없는 시계도 시계고 내가 사야 될 시계도 시계입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에 나온 이 it은요. 내가 잃어버린 시계하고 100% 일치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앞에 나왔던 것과 100% 일치하지만 여기 watch가 있는데 여기도 watch 나오죠. 한 대화에서 watch라는 말을 또 하는 게 이게 싫다 이거야. 앞에 나왔던 명사에 대해서 100% 일치하지는 않죠. 내가 잃어버린 시계를 다시 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watch라는 시계라는 종류가 같기 때문에 이때 a watch를 원이라는 개념으로 봤습니다. 알겠죠? 다시 I should buy on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에 one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1, 2, 3의 그 원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이 원은 앞에 나온 명사와 같은 종류를 나타내는 원이고 it은 뭐다? 이거는 100% 같은 것을 나타내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는 it이라는 대명사 사실 잘 압니다. 그러나
원이라는 대명사는 잘 모르죠. 원이라는 대명사는 원이라는 대명사는 아직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시계 잃어버렸다 마이 와치 찾을 수가 없다 했을 때 it은 잘 썼어요. 근데 나는 시계 하나를 사야 되겠다 할 때 이 a watch를 원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바로 부정대명사 원의 개념입니다. 오케이? 자, 그 내용이 책에 나와 있는데 책은 이따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거는 잘 알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요거를 한번 노트에 써보세요. all books하고 all of the books라는 표현을 한번 써봐. 옆에다가 간단하게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all books하고 all of the books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같이 봅니다. 자, 이거는 뭐 모든 책들이죠. 이거 어떻게? 모든 책들이죠. 그리고 all of the books도 사실 그냥 모든 책들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 책들의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 왜 그렇죠? 이겁니다. 여기에 있는 all은요, 이 명사 앞에서 명사 꾸며주는 이 all은 엄밀히 얘기하면 얘는 형용사 all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all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all of the books에 이 all 뒤에 of 나오잖아. 이 all은요 형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형용사 뒤에 전치사 못 오거든요. 그리고 the books 이거 명사고요. 그러면 이 all은 뭔데? 이 all은 일종의 대명사입니다. 대명사예요. 그래서 그 책들의 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all이라도 어떤 경우 뒤에 바로 명사가 올 경우는 형용사고 of와 함께 쓸 경우는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all of the books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all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지금 단독으로 쓰면 이렇게 쓰면 이게 all이 대명사인 것 같은데 많은 경우 이렇게 지워지고 단독으로 주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따가 책에 나오니까 그때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스라는 단어 알지? 보스. 보스도 얘랑 똑같습니다. 보스라는 단어도 이 뒤에 명사가 올 수 있죠. 맞나요? 보스 of the books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이 보스가 books를 꾸며줍니다. 이 보스하고 the books를 of가 연결해줍니다. 해석하면 그 책들의 그 책 둘 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책. 이거는 해석은 우리말이라서 굳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얘는 명사 앞에서 수식하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 보스고
of와 함께 쓰면 이건 대명사 보스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게 가능한 게 몇 개 더 있어요. 여러분들 노트에 한번 써보세요. Some books, some of 이렇게도 가능해요. Some books 밑에 요거 쓰고 옆에다가 해석을 한번 해볼래요? Some books하고 some of the books. 썼습니까? 자, 보세요. 자, some books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명사 앞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some은 형용사 some입니다. 약간의 책들. 그리고 of라는 전치사 알죠? of라는 전치사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아마 of 그러면 A of B A of B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거 대부분은 B의 A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맞아. 이게 전체 중에 80%는 이렇게 해석해요. A of B가. 그런데 B의 A라고 해석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B 중에 A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있어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한 19% 정도. 그리고 세 번째로 해석이 되는 것은 B라는 A 요거는 한 1% 정도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 예를 들어서 이건 잘 알 거니까 B 중에 A가 바로 여기에 이 A가 숫자나 양의 어떤 개념인 경우는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책들 중에 몇 권 이렇게 그 책들 중에 몇 권 이렇게 해석이 돼요. B라는 A는 이거는 뭐 간단한 예를 들어 보면 The City of 서울 The City of 서울 어떻게 해석해요? 서울이라는 도시 이렇게 해석해요. 서울의 도시가 아니고요. 그래서 A of B의 해석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왜 이 얘기를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부터 나오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런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책을 한번 펴볼까요? 자,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쓰면서 정리했습니다. 104쪽을 봅니다. 자, 봅니다. 그래. 자, 책의 필기에 보자. 부정대명사란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 자, 불특정 동그라미 치세요. 근데 이 불특정이라는 말 자체가 그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CF 보세요. 일부 부정대명사는 대명사로 뿐만 아니라 동일한 의미의 형용사로도 쓰인다. 일단 동그라미 쳐봐. Some, any, all, both, each 다 동그라미 거기에 별표 2개.
대명사의 동그라미, 형용사의 동그라미. A번. A번에 원 있죠.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종류. 자, 같은 종류 동그라미. 같은 종류란 얘기 이해가 될 겁니다. 거기 있는 예문 밑에 볼게요. I don't have a smartphone. 자, a smartphone 밑줄 쳐볼까요? 나 스마트폰이 없어. I need to buy one이죠. 원의 동그라미. 앞에 있는 스마트폰 있죠. 그 스마트폰하고 원을 이렇게 연결을 하세요. 그리고 그 원 옆에다가는 자, 갑니다. 앞에 개념이라서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문장 잠깐 볼게. 거기에 Will you buy the red apples or the green apples죠. 맞나요? 거기에 red apples에 apples 동그라미 쳐볼까요? 너는 빨간 사과를 살 거냐, 초록 사과를 살 거냐. 이제 사과가 한 개가 아니니까 apples를 썼나 봐. 그런데 앞에 나왔던 apples를 뒤에 apples를 또 쓰는 게 이게 싫어. 그럼 어떻게? 쓰면 안 되나? 이때는 tham을 쓰는 게 아니에요. 복수라고. tham은 구체적인 경우에 tham을 쓰는 것이고 apples가 뒤에 같은 종류의 사과들이니까 이거는 ones를 씁니다. 오케이? ones를 쓴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ones. 그 밑에 느낌표는 읽어보면 알 겁니다. B번으로 내려갈게요. some하고 any가 원래 조금이라는 뜻은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그리고 some하고 any는 거기 나와 있지 않지만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를 구분해서 쓴다라는 것도 알 겁니다. 그리고 some은 긍정문이나 권유문에 쓰이고 any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쓰인다는 거, 이것도 되게 유치할 정도로 많이 알려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긍정문일 때 some을 쓴다는 거, 그 바로 밑에 A 땡땡에서 would you like to 있죠. 그죠? 그 문장은 밑줄 치고 하나 별표 쳐주세요. 하도 요즘 많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would you like to 밑에다가 권유라고 쓰세요. 권유. 간식 좀 드시겠습니까? 얘는 의문문인데 some을 썼네? 이상하네? 권유를 나타내는 의문문에 한해서 some을 쓸 수 있습니다. 의문문이지만 그 정도는 기억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으로 Yes, I'd like to have some 나오죠. some만 나오죠. 뒤에 명사 안 오죠. 그 some 동그라미, 그 some이 바로 뭐다? 대명사 some인 거예요. 줄임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앞에 나왔던 some snacks를 줄여서 대명사 처리한 겁니다. 오케이?
그 아래에 있는 예문에 any가 나옵니다. any는 부정문하고 의문문에 any 쓰죠. 그런데 그 내용들은 알 것이고 No, I don't have any죠. any. 그죠? 그 any도 대명사 any라는 거. 그 정도로 기억하면 되고 10번 좀 유념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는 all이라는 단어가 대명사로 쓰인 경우를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모든 것에, 자, 모든 것에 동그라미 쳐봐. 모든 것. 모든이라고 그러면 형용사 all이지만 모든 것은 대명사 all이죠. all이 대명사로 사람을 나타낼 때는 복수. 자, 거기에 일단 밑줄 그어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all이 사람을 나타낼 때는 복수고요. 사물이나 상황을 나타낼 때는 단수 취급한다. 밑줄 쳐주세요. 거기에 별표 2개 정도 쳐두고 단 all 뒤에 명사가 all 뒤에 of 있죠. of 동그라미 쳐두고요. 명사가 올 경우에는 나오는 명사의 수의 동사를 일치시킨다. 이게 뭔 소리야? 자, 일단은 예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all were satisfied with the result. 자, all 동그라미. 자, all 위에다가 대명사라고 씁니다. 그게 뒤에 were가 들어갔지. were의 밑줄을 쳐볼까요? 여기에 were가 됐다라는 것은 그 all, 그 앞에 있는 all이 옆에 복수라고 써요. 복수 취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all은. 그리고 그 옆에는 사람이라고 써요. all이 복수 취급을 당하면 그 all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또 옆에 all was come this morning. 거기에 all의 동그라미, was의 밑줄. 그 was 밑에다가는 단수라고 적을까요? 왜 단수인지는 알겠죠. 앞에 있는 그 all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 all은 뭔가 하면은 상황이에요. 상황이나 사물. 오늘 아침은 모든 것이 고요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단수 취급하는 겁니다. 그 아래 있는 예문 보자. All the students have gone home이죠. 자, all의 동그라미. 자, all 뒤쪽에 복수명사 왔죠. students.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당연히 have가 온 것이고 그 옆에 all 다음에 work가 있죠. work는 몇 줄? 거기다가는 단수. 그래서 뒤에 is가 된다는 거. 결론은 그거예요. all이라는 단어 자체는 모두라는 개념이니까 우리가 언뜻 봤을 때는 이것을 복수로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단수로 볼 수도 있고 복수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합니다. 넘어가서 D번에 보스 볼게요. 보스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건 무조건 복수 취급입니다. 보스는 무조건 복수예요. 왜? 둘이라는 개념 자체가 단수에서는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each가 있는데 each는 각각이죠. each 역시 거기 밑에 예문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그 밑에 every라는 단어 있죠. every. 그죠? every 밑에다가 each라고 한번 써볼까? 알다시피 each 뒤에는 단수 명사 옵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근데 그 위에 보면 each of the children이라고 돼 있죠. 맞지? 자, each 뒤에 of가 오면 그 뒤에 children은 복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each of 다음에는 복수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단수 취급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예문 봐봐. each of the children 끊어. 거기까지가 주어져. children은 복수지만 of와 함께 쓸 때 아무튼 each는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was가 되는 거고요. every product in this market. 이건 알 겁니다. every라는 단어는 뒤에 단수 명사가 오고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끝. 자, 거기에 있는 예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그다음 지금 말고 숙제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106쪽 펴보세요. 자, 106쪽에 요 개념들은 사실은 그닥 어려운 얘기들은 아닌데 그냥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니까. A번에 another라는 단어 있죠. another. 자, another는 위에다가 단수. another는 무조건 단수 개념으로 씁니다. 또 하나 다른 것 밑줄. 또 하나. I don't like this t-shirt. 나 이 셔츠 마음에 안 들어. Can you show me another? 자, another 동그라미. another라는 단어는 얘기하고 있는 언급된 내용이 아니라 추가적인 하나의 개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 말고 딴 거 해주세요 할 때 많이 쓰이는 거예요. CF 내용은 그냥 읽어보세요. another 뒤에 명사가 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B번은 예문 볼게. I have two pets죠. 자, two라는 단어 동그라미 있어요. two. 애완동물이 두 개가 있는데 one 동그라미 그리고 the other 동그라미. 두 개 개념 중에 하나는 뭐고 나머지 하나는 뭐다. 이랬을 때는 one하고 the other입니다. one하고 the other. 하나는 어떻고 나머지 하나는 어떻고 할 때는 the other예요. 그리고 느낌표에 보면 예문 봐봐. Today I have exams in 3 classes 있죠. 3 동그라미. 두 개일 때는 one하고 the other였어. 세 개일 때는 밑에 동그라미 쳐. one, another, the other. one, another, the other. 두 개는 one하고 the other. 세 개는 one, another, the oth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C번은 이제 처음 시작을 one을 쓰지 않고 몇 개로 가져가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고 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주의할 것은 단어? 이거 가지고 가서 다 보고 이따가 갖고 그래서 봐봐 예문 보세요. Some like hip hop, others like ballad. 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힙합하고 발라드로 쪼개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힙합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발라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트로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사람은 some, 나머지 어떤 사람들은 others 이렇게 달립니다. 느낌표에 있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처음에 몇 명을 찍고 나머지 전부 다를 얘기할 때는 더를 붙이는 거죠. some 어떻고 the others 동그라미 쳐주세요. some은 어떻고 the others는 어떻고 그렇게 되는 거죠. There are 100 balls in the box. 상자에 뭐가 있어? 100개의 공이 있어. Some 어떤 것들은 black 검정색 그리고 the others 나머지 전부 다 그거죠. 나머지 전부 다는 the others입니다. 그리고 D번 each other는요. each other는 각각 서로 이거죠. 서로. 근데 one another는 세 명 이상일 때 서로인데 그냥 둘 다 기억을 해 두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108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108페이지는 개념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진짜 또 금방 끝나니까. 아니, 또 끝나니까. 잠깐만. 선생님 사탕 드실래요? 어? 사탕 드세요. 뭐 드실래요? 줄 사드릴게요. 요거 세보면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자 보자. 잠깐만. 라운이 자, 라운이 이 문장이 맞을까요? 왜? 왜 틀렸을까요? 그러면 자, 이 문장이 맞을까? 맞을까? 왜 틀렸죠? 그러면 이 문장은 맞을까요? 자, 왜 이런 황당한 질문을 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적어의 개념을 여러분들 좀 알아야 돼요. 봐봐. 시간이 별로 없는데 영어의 목적어와 보어의 차이를 압니까? 자, he is a teacher. He likes a teacher죠. 자, 목적어, 보어 둘 다 동사 뒤쪽에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비동사 뒤에 오면 보통 보어죠. 삐뽀삐뽀라고 그랬죠. 자, 비동사 뒤에 오는 건 보어고요. 비동사가 아닌 동사 뒤에 나오는 건 보통 명사는 목적어입니다. 자, 목적어와 보어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요. 보어는 주어와 동일한 개념이라는 거죠. 목적어는 주어하고 절대 동일한 다른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나목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보나목남이 뭐예요? 보어는 나 자신, 주어 자신, 목적어는 남.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목적어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주어하고 동일한 대상이 되는 게 좀 그렇다. 이 개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좋아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자, 영어의 신한테 가서 따졌어. 아니,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게 개념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내가 나를 사랑할 수도 있겠네. 자, 근데 I love me. 내가 나하고 같은 대상인데 사랑을 할 수 없다.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냈어요. 만약에 주어랑 동일한 대상을 목적어에 써야 되는 그런 희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써먹으라고 멋지게 만들어준 말이 바로 제귀대명사의 탄생인 겁니다. 알겠어요? 목적어와 주어가 동일한 상황에서 목적격을 쓰지 말고 나는 주어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제귀대명사입니다. 제귀대명사. 말이 어려운데 제귀대명사는 내가 사랑을 했는데 나를 사랑했다.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나를 죽였어. 그런 식으로 동작의 결과가 나 자신에게 주어 자신에게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문법 학자들이 어렵게 제귀대명사라고 말을 썼지만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셀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원칙적으로 셀프는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어? 그렇지. 주어와 얘가 동일한데 목적으로 쓸 경우에 탄생했죠. 그래서 제귀대명사의 원래 용도는 바로 동사 뒤에 오는 목적어로서 사용이 되어지기 위한 게 바로 제귀대명사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귀대명사는 원칙적으로 목적어에만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써보니까 느낌도 괜찮고 폼도 괜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쓰는 사람들이 다르게 좀 써도 되겠네.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붙이다가 이제 강조용법으로 그게 넘어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용 표현은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속죄를 공지하겠습니다. 속죄는 104쪽부터 107쪽까지 하고 방학했지. 자, 104부터 107까지 우리 수업이 언제 또 들었지? 다음 주지.
좀 워크북 잠깐 줘보세요. 자, 이게 워크북이에요. 자, 워크북 워크북 80쪽부터 85쪽까지 워크북 80쪽부터 85쪽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자, 핸드폰 여기 있고 자, 노트는 여기 제출하고 갑니다.